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호입니다. 앞에 오 교수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분량대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한테 좀 시간 좀 많이 소비해 주세요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제목 자체는 폐자원 에너지 회수 기준 아닌데, 이게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파리 협정에 의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폐기물 분야 쪽도 당연히 하나의 꼭지고요. 지금까지 폐자원 에너지가 우리가 정성적인 거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량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기준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도 개선에 좀 들어왔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 과제를 좀 맡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수 기준의 대상 시설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 기준은 아까 오 교수님 먼저 살짝 얘기했지만 생산 기준이 아니라 유효 이용 사용 쪽으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가볍게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 여기 계신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정성적 기준 잠깐 언급하고 마지막에 꼭지별로 대상 시설별로 어떻게 정량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시설은 우리가 에너지 회수 기준이라는 것은 뭐 에너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폐자원 에너지도 우리 자원 재활용 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을 좀 했고요. 우리가 폐관법의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중간 처분, 재활용 시설 이런 거 다 고민을 했고, 우리가 시행 규칙에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가 있죠. 그래서 RA9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이 5가지로 일단은 제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여기서 아까 오 교수님하고 차이점 나는 건 하수 슬러지 연료화 쪽은 없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 크게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정성 기준과 정량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 기준을 들어왔을 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산 증기 보일러 후단에 생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회수했다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2017년에 정확하게는 고시가 나왔고요. 그 전부터 2015년부터 논의가 돼서 결과물이 2017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소각시설에 한해서는 유효이용 하는 쪽으로 그래서 증기를 판매를 한다든가 전력을 판매한다든가. 근데 이 판매가 반드시 외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판매로 좀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돈을 유가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먼저 정성 기준이 왜 생산 기준에서 사용 쪽으로 유효이용 쪽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제가 계속 통계를 들여다보면 2019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R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 R1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각 에너지 그 회수 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EU가 2008년도에 WFD라고 해가지고 법률을 전폭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어떻게 회수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사실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그래서 리커버리 1에 해당되는 거라고 해서 R1이라고 통칭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EU 전체에, 그러니까 R1에 인정되는 비율, 그 산정식에 의해서 인정되는 비율이 67%밖에 안 됐어요. EU 전체가. 독일 같은 경우는 36% 정도밖에 채 안 됐었습니다. 이런 게 R1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효 사용 쪽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EU 전체나 독일 하나를 봤더니 거의 100에. 그러니까 EU에 있는 모든 소각 시설은 정말 R1에 다 인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대전제에서는 정성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어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의해서 그 시추에 맞는 60% 이상이 다 해당되는, 그래서 정말 유효하게 이용했다. 그래서 그네들의 모든 EU의 회원국가들이 공감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회수 기준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 배경을 에너지 회수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 좀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5개 시설인데요. 에너지원이 열이나 전기냐 또는 연료로 끝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고요. 현재까지 이게 조금 슬라이드가 이것 때문에 가려질지 모르겠으면 보시겠지만은 폐기물 해서 에너지 변환 이게 뭐 소각 시설일 수도 있고 사용 시설도 있고 열분해 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걸 그냥 통칭 에너지 변환 시설의 용어를 지칭을 했고요. 색이 잘 안 보입니다만 사실 빨간색 1, 2, 3, 4, 5, 1, 2, 3은 2개고요. 4, 5, 6, 5가 지금 현재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3, 4, 5는 그냥 에너지 변환 시설에 나온 기준이 현재 적용된 법 규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 그대로 가는 것도 타당하다. 다만 1번은 그대로 현재 지금 우리가 K 이게 적정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KR1이라고 하는 건 현재 동용이 됐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가면 되고요. 두 번째 시멘트 소속로가 과거에는 그냥 시멘트 소속로에 반입만 되면 다 에너지 회수로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오 교수님 아까 데이터도 발표할 때 보면 명칭이 달라요. 사용시설이라고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효이용이라는 말은 안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치가 여기 있던 게 실제 검증을 산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게 실제 유효를 얼마나 했느냐. 근데 통칭적으로 시멘트 소속로는 대부분 같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100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논리적으로 정성적으로는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3번이 여기서 제가 SRF 제조 사용은 제조에 대한 얘기는 별도의 등급이나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사용시설은 현재는 SRF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별도로 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회수 기준 별도로 없었습니다. 법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더 이상 논란을 만들 필요성 없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존 소각시설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용시설조차도 한번 이쪽으로 가져와서 시멘트 소속로도 유효이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사용시설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성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 것을 어떻게 기준점을 가져가느냐라고 해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정량적 기준을 수치적으로 제한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들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량적인 수치를 끄집어낼 거냐라는 것은 소각시설이나 가로열고 소각연료해소시설, 시멘트 소속로나 사용시설에 한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2019가 버전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준용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수치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조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기준 등급이기 때문에 이 과제 제도에서는 제조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까 그 개정 전에 2015년도에 고시에 나와 있는 생산 기준이 이렇게 해서 투입 에너지 회수 생산 기준이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했고요. 가볍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좀 나머지 시간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설별 폐자원 에너지 대상 시설별로 에너지 회수 기준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회수 기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저희들 그 제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다 토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안은 만들 텐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에너지 회수 기준을 크게 1안, 2안으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또 1안, 2안도 슬러시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 게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을 좀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 1안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50% 이상, 그리고 신규 시설은 60% 이상이 제한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2안 같은 경우는 60% 이상, 75% 이상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막 수치를 넣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 거 대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소각연료 해수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 7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아니라는 표시를 안 한 게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제 기준 수행자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규칙에 담아져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 아까 1안, 2안 소각시설을 했던 이유 이제 참고 자료 왜 이렇게 하느냐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분 부담금에 관련돼서 감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일 때는 감면 50, 60에서 70일 때는 60, 75 요거를 좀 고민을 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고요. 또 다음 거는
사실 오 교수님이 앞에서 막 통계 자료를 하면서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 년도에 대한 데이터를 했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 그 산정 방법에 의해서 했던 거라 그걸 가지고 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 2018, 19 뭐 이 수치는 중요하지만 이 대상 시설 62개 소각로겠죠. 기수에 대한 평균을 보니까 한 67% 정도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각 시설이 뭐 이란 이안에 따라서 약간 수치는 다릅니다만 그 정도면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감면 조건 하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18, 19를 분석을 해보니 평균 한 67%가 되더라라는 것도 결정안을 내리는데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장 폐기, 좀 전 거는 생활 폐기물이고요. 지금 건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것도 역시 2018, 19 두 개 년도에 대한 아까 오 교수님이 쭉 얘기했던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좀 받은 거를 제가 나름대로 또 이 성격에 맞게끔 돌려보니까 평균 67% 내지 71%가 해당이 된다. 단 이 사업장 소각 폐기물이 전체 아까 전제를 했지만 전체에 대한 소각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현재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좀 이 수치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할 여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67 내지 71%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이란 이안을 도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소속로는 저도 잠깐 오 교수님하고 그 전부터 얘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정성 기준에서 생산이 아니라 사용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필터링도 안 됐고 데이터 자체도 시멘트 소속로에서 봤는데 좀 제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제안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요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 현재 자료 수집을 좀 충분히 수집 분석을 하는 중이라 요거는 현재까지는 에너지 효율 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F 사용시설 정정 기준안은 이렇게 이란 이안을 좀 구분을 했고요. 요거는 그 제도를 수행하면서 그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4톤 미만 이상으로 좀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란 80%, 85%, 이안 85%, 95%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이런 안을 도출했느냐라는 것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개가 있는데요. 특정 시설을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넘버2 시설이라고 했고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례가 어떻게 해서 이 에너지 회수율이 도출됐느냐라고. 일단은 SRF 사용 시설은 현재 재활용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데이터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정하기 위한 계측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수율을 산정하는 최고 큰 팩터 중에 하나가 발열량입니다. 발열량이 따라서는 이 에너지 회수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앞에 연구진들이 고려를 해서 발열량을 이쪽에 보시면 2,500부터 8,000까지 쭉 나열을 해서 각각 어떠냐 그래서 그걸 추이를 그려본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 우리가 SRF가 8,000까지 나오는 데도 있을 테고 안 나오는 데도 어쨌든 55% 정도고 좀 발열량이 낮으면은 좀 심한 경우는 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80까지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를 도출을 하게 된 그런 참고 자료 중에 하나로 이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죄송해요. 저는 어디 가서 꼭 얘기할 때 남나라 얘기를 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EU, 일본의 RPF 이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보면은 포장용기 재활용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해서 지침이 있어요. 실제 환경에서 나온 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들은 사용 시설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조에서 공급을 할 때 사용 시설의 에너지 이용률이 96% 이상인 곳에다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6% 조금 전에 데이터 좀 고민을 좀 몇 가지 한 거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SRF가 그 정도 이란 이안이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열분해 시설은요. 요즘에 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로 기준을 좀 마련 중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들 연구진에서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마련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저쪽하고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 싶어서
에너지과의 본부에서 만드는 기준에 그걸 통일해서 따라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론은 요거는 도출을 안 하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거의 일관성을 통일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기준, 정량적인 수치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아닙니다. 바이오가스도 야심차게 준비는 했고 뭐 EU, 일본 다 디벼봤는데요. 결론은 또 요게 최근에 6월 30날 입법 발의가 좀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는 데까지 갈지 여부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에서 몇 분이 좀 하신 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이용 촉진본부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일단은 8조가 저희들 지금 정량 기준 마련하는 거하고 일치가 될 듯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산 목표 설정이라는 게 8조에 담아져 있습니다. 아직 입법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바이오가스 목표고요. 이렇게 좀 보면 생산 계수 이런 말들이 좀 나와서 이 법에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져 간다고 하면은 그때 전문가들이 다시 논의가 돼서 뭔가 정량적인 기준이 도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구진들끼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게 좀 더 타당하고 현명한 것 같다라고 해서 현재 본의 아니게 또 바이오가스에 대한 정량 기준도 제가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도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현재 아니지만 이란 그래서 기존 시설, 신규 시설 이렇게 구분을 했고 시멘트 수송은 좀 검토 중이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SRF 사용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군데 데이터 분석하고 일본의 기준 에너지 해수 96% 이런 게 만족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규정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 등 종합해서 80 내지 85% 이하는 85, 95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열분해 시설하고 바이오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지금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의해서 기준 설정을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불과 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 제가 큰 제도 개선 쪽에 폐자원 에너지 회수 기준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성적인 거 아까 명확하게 생산 기준이나 유유 사용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정량 기준은 여기 좀 슬라이드 한 장에 보였던 이렇게 해서 도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재 맡은 에너지 기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시간 마련될 때 질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